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부모님 재산 다 받고 형제들 무시하던 아주버님네가 쫄딱 망해서 통쾌하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광역시에 사는 40대 아줌마입니다. 형제 많은 집 장녀로 자랐고 시댁에서는 막내 며느리예요. 아주버님이 시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재산 중에 하나 남은 건물을 팔았습니다. 빚 다 청산하고 나니 3억 남았다네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고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욕해도 좋아요. 저와 신랑은 아주버님의 불행에 행복합니다. 너무 고소해서 저의 마음을 은근히 내비쳤더니 형님이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깔깔거리며 웃어주었습니다. 친정도 중산층 이상은 되지만 시댁은 친정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의 경제력을 가진 집이었습니다. 시부모님은 장남을 높여주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던 분이세요. 너무 높여주다가 부모님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착각을 하게 만든 것이 좀 미스이기는 합니다. 미스가 있기는 했지만 시부모님은 정말 좋은 분들이셨어요. 남편은 형 한 명과 누나 두 명이 있습니다. 시부모님은 가지고 계시던 재산을 장남인 아주버님에게 모두 증여해 주셨고 남편과 형님들에게는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해주셨어요. 솔직히 말해서 남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전혀 불만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죠. 그래도 스스로 열심히 암시를 걸며 살아왔습니다. 시부모님 돈을 시부모님 마음대로 하신 것이니 욕심낼 것도 없다고 자기 암시를 걸며 살아왔지만 아주버님 부부의 행동을 보면 화가 날 때가 많았어요. 나는 부자인데 너넨 그러고 사냐? 이런 식의 말. 나중에는 그 자식들도 배워서 조카들까지 그런 식이 되더군요. 형님은 자기 자식들 아까워서 시동생에게 일을 시키던 사람입니다. 차례를 지낼 때 큰 상을 가져온다거나 병풍을 가지고 온다거나 하는 남자들이 할 일을 형님은 장성한 본인 아들들을 제쳐두고 꼭 남편을 시켰습니다. 차례 지내고 제기가 담긴 박스를 옮기는 것도 남편을 시켰죠. 남편은 언젠가 한번 놀고 있는 애들 시키세요 라고 형님에게 말한 이후로 형님이 시키는 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로는 남편에게 그런 일을 안 시키더군요. 참 웃기잖아요. 시동생보다 덩치도 큰 장성한 자기 자식들은 늘어져 있는데 시동생에게 무거운 것들 옮기라고 하는 형수. 아주버님과 형님의 마인드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장남은 특별하고 장남의 자식들인 본인 자식들도 특별하다는 정신이상자 마인드. 그런 마인드 때문인지 조카들은 자기들이 작은아버지인 남편을 자기들 아래라고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시댁 식구들 모이면 아주버님은 허세를 부리며 소파에 앉아 세상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을 하는데 대부분이 거짓말이었어요. 오죽하면 큰 신우가 그 집 말은 5%만 믿으면 돼. 이렇게 말했을까요? 형님은 명품백도 많고 비싼 옷도 참 많았습니다. 시아버지께서 하셨던 말씀 중 아직도 기억하는 말씀이 있는데 써재 끼는 데는 당할 재산 없다. 입니다. 큰아들 내외를 돌려서 비판하셨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집, 땅, 건물, 참 많은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이에요.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로 충분히 평생 넉넉하게 먹고 살 수 있는데 항상 돈이 모자랐다고 합니다. 펑펑 써대는 것이 문제였겠죠. 돈이 필요하면 월세를 전세로 바꿔 돈을 써대다가 감당이 안 되면 시부모님이 전세금을 대주고 다시 월세로 바꿔주면 또다시 전세로 바꾸고 시부모님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죠. 아주버님은 무슨 장사만 했다 하면 말로는 대박 장사였어요. 얼마 못 가고 문을 닫았지만요. 모든 사람의 위에 군림하는 사람인데 손님들도 무시했을 것이 뻔합니다. 내 돈 내고 손님으로 갔는데 사장한테 무시나 당하고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주버님과 조카들이 번갈아 가면서 대박 장사, 대박 사업을 시작했다가 그만두기를 여러 번 하더니 이 땅 저 땅 팔더군요. 그리고 마무리로 사기 한 번 당하고는 남은 것이 시부모님이 예쁘게 지어주신 집과 건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대박 장사를 시작하고 말아먹고를 반복하더니 얼마 전에 도저히 감당을 못하겠는지 건물을 팔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팔았더군요. 급하니까 그랬겠죠. 솔직히 남편과 제가 바라던 바였습니다.
저희는 시부모님께서 해주신 집에서 살면서 맞벌이하며 모자람 없이 살고 있어요. 남편은 시부모님 닮아서 좀 많이 검소한데 아주버님과 형님에게 놀림도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 궁상맞게 키운다는 소리도 많이 들었고요. 대놓고는 말하지 않았지만 신우들에게 그런 식으로 얘기했고 신우들이 저희에게 얘기를 해준 것이죠. 물론 저희 앞에서는 신우들을 무시하는 말들, 뒷담화를 즐겨 했고요. 다른 사람들 뒷담화에 호응하지 않으면 아주버님은 남편에게 모욕적인 말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는 시부모님께 달려가서 남편 흉을 봐서 남편이 누명을 쓴 적도 참 많았죠. 시부모님께 물려받은 재산 충분히 불려나갈 수 있는 상황인데도 계속 까먹기만 하던 아주버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본인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능력 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지만 무능력만 증명하고 있으니 비열하게 남들 뒷담화로 남들을 낮추고 싶었던 것이었겠죠. 그 길만이 본인을 높이는 길이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딴 식으로 하면 본인의 인격이 점점 드러나게 돼서 파멸에 이른다는 것에 대해서 아주버님은 전혀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사회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라도 장사를 몇 번 말아먹다 보면 생각이라는 것을 할 텐데 말이죠. 시부모님이 장남이라고 오냐오냐해서 키운 자식이라 아주버님이 그런 식으로 살고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전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아주버님 내외가 생각이 짧고 이기적이라서 그들만의 잘못된 생각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것이 더 큰 이유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몇 년간 아주버님네 둘째와 아주버님이 합작으로 대박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만의 대박 사업이었겠죠. 세금만 몇 억을 낸다, 연매출이 100억대다, 별소리가 다 들리고 별의별 사치를 다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허세에 지쳐서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주버님이 자식 자랑을 할 때 그냥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딴소리나 하고 있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동생으로서 형을 존중해 주려는 최선의 행동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주버님은 호응이 없어서 기분이 상했나 봐요. 조카가 저희 아이들 나중에 얼마든지 끌어줄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겠다고 하더군요. 남편도 화가 났는지 끌어주긴 뭘 끌어주냐고 순간 삐끗하면 날아가는 것이 사업이니 항상 겸손하도록 조카를 가르치라고 아주버님에게 말했습니다. 아주버님은 귀까지 빨개지면서 두고 보라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남편은 웃으면서 두고 보자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고 나서 1년도 안 되어 아주버님은 하나 남은 재산인 건물을 팔았습니다. 터무니없이 낮은 금액에 말이죠. 아주버님과 형님은 사기를 당했다고 엄청 분해하더군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건물 팔고 빚을 다 갚고 나면 3억이 남는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났더라고요. 부모님이 피땀 흘려 모은 재산을 모두 날려버린 것에 화가 났다고 나중에 얘기하더라고요. 남편이 아주버님에게 사기는 아무나 당하냐고 하더니 덤벙대고 허황된 욕심을 부리는 사람이 사기를 당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아주버님 개거품을 물고 남편에게 욕을 하더군요. 남편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그 남은 3억 잘 지킬 생각이나 하라고요. 앞으로는 형네 가족들 회장님 코스프레 그만하고 일 다녀야 한다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집도 얼마 못 갈 것이라고 했습니다. 형님이 나서더니 저희 남편에게 말을 그렇게 하냐고 하면서 억울하다며 대성통곡을 하더라고요. 제가 깔깔거리면서 웃어줬어요. 동생들을 무시하다 못해 조카들한테 악담까지 하던 형님이 할 수 있는 말이냐고 했죠. 남편이 나오면서 아주버님께 말했습니다. 주말에 부모님 산소에 가서 형이 재산 다 날려먹는 것을 보고도 막지 못한 것을 사죄드리러 가야겠다고요. 형수님도 가난한 집에서 거지꼴로 살다가 30년 넘게 부모님 덕에 사모님 소리 들었으면 된 거 아니냐고 하더군요. 형님 울음소리가 더 커지고 아주버님은 격하게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고소하기도 하고 씁쓸하기도 하다고 말하더라고요. 부모님은 돌아가시기 전까지 사치 한 번 안 하시고 검소하게만 사셨는데 부모님이 너무 안타깝다는 말이었어요. 시부모님 생각하면 저도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네가 그렇게 된 거 솔직히 고소합니다. 남의 불행은 나의 행복, 남이 잘못되면 내가 잘된 것이라는 마인드로 살아온 아주버님 내외이니 그들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생각하는 것이 큰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워낙 씀씀이가 컸던 사람들이라 아주버님네 집도 얼마 못 갈 것 같아요. 아주버님이 집을 팔고 월세로 이사 갔다는 말이 들려오기를 기다립니다.
동생 내외를 얼마나 핍박했으면 재수 씨가 이럴까요? 아주버님은 주변에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만 있는 사람인 것 같네요. 스니님, 마음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